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드리퍼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입니다. 네. 좋은 옷 입었네요. 자, 일단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 나에게 맞는 드리퍼 찾기인데, 일단 나에게 맞는 드리퍼는 이제 중요합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들의 신맛을 좋아할 수 있고, 누구는 뭐 쓴맛을 좋아할 수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뭐 나는 커피가 뭐 진했으면 좋겠어요, 또는 뭐 약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단도직입적으로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한테 맞는 드리퍼는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정답입니다. 사실 많이들 낚이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블랙그라운드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팁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드리퍼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다 보면은, 역사는 필요 없어요. 뭐 멜리타 여사가 뭐 어쩌고저쩌고는 다 필요 없고,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거예요. 드리퍼가 있으면은 리브란 게 있고, 이 리브란 게 있으면은 리브를 통해서 중간에 공기층이 형성이 된다. 공기층이 형성이 되면은 그 공기층 속으로 커피들이 중력에 의해서 눌리게 되면서 이제 양옆으로 커피가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는 모양은 아래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이 리브를 타고 커피 액들이 양옆에서 삐져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50ml의 물을 부었을 때랑 100ml의 물을 부었을 때 리브의 접촉 면적에 따라서 훨씬 더 물의 통과 속도는 빨라질 수 있고 중력의 힘은 더 세지게 되는 거죠.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제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응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세요. 좀 더 디테일하게요? 안 됩니다. 비밀이에요. 이거 더 유튜브 컨텐츠로 무려먹기 때문에 네. 다음 시간에 또 해볼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드리퍼의 원리 파헤치기 한번 새로 찍어볼 테니까, 일단 오늘은 그냥 드리퍼의 간단한 특성,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한테 한번 영상에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보통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리오는 조금 가볍고 칼리타는 조금 무거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제가 한번 드리퍼 쭉 한 명씩 설명할 때 그걸로 한번 진행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앞에 이제 나열되어 있는 이제 드리퍼가 있습니다. 이제 드리퍼의 놓인 순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놓은 거예요, 사실. 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요쪽 제일 제 기준상에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우측에 있는 드리퍼가 이제 멜리타 드리퍼고요. 그 다음에 칼리타 드리퍼, 그 다음에 칼리타 웨이브, 다음이 하리오, 고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멜리타로 다시 돌아와서, 멜리타 드리퍼 같은 경우에는 리브의 개수가 많고 모양은 사다리꼴 형태로 띄어져 있으며 추출구는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구가 하나고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일단 추출 속도는 느릴 수 있는 편에 속하기는 해요. 왜냐면 물의 통과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으니까. 하지만 통과 속도가 느린 만큼 여러분들은 입자를 굵게 해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하리오와 똑같은 추출 속도를 가질 수는 있어요. 입자의 변형으로 인해서, 또는 물줄기의 컨트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드리퍼의 특성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 드리퍼는 무슨 맛이 꼭 나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산이 오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멜리타 드리퍼와 하리오 드리퍼를 비교를 한다 그랬을 때, 그냥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하리오 드리퍼가 드리퍼의 변수로만 놓고 보면은 물의 통과 속도가 더 빠른 게 맞아요. 더 훨씬 더 접촉 면적, 리브의 접촉 면적도 크고 리브의 두께도 더 두꺼운 편이고요. 토출구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물의 통과 속도가 훨씬 더 빠를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물줄기를 얇게 붓고 또는 입자를 얇게 쓴다라든지 했었을 때는 훨씬 더 느린 추출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해를 하시면서, 하리오 드리퍼는 뭐 빠르니까 뭐 그냥 뭐 커피 향미가 잘 나올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커피를 접근하시는 게 아니고, 입자나 추출량에 따른 변수들까지도 고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나는 이런 거 잘 모르고 드리퍼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고 싶다. 나는 좀 라이트한 쪽, 커피가 뭔가 가볍고 그냥 클린하고 이런 쪽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땐 하리오를 그냥 쓰시고요. 나는 커피에 좀 무겁고 진했으면 좋겠다. 그럴 땐 멜리타를 쓰세요. 근데 이제 좀 더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고 내 커피에 대한 약간 스킬을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약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면은 뭐 어둡게 볶아진 강배전된 커피였다. 뭐 아가트론 넘버 40 이하다. 그럼 굉장히 이제 커피 성분이 잘 녹아들 수 있는 커피예요.
보통들 강배전이라고 하면 그냥 쓴 커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커피의 쓴맛들도 어느 정도 당연히 로스팅 시 형성이 되기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성분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의 선택은 하리오일 수 있겠죠. 왜? 추출 속도가 빠른 편이고 오히려 빠르려니까 쓴맛들을 덜하게 추출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서는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어요. 입자를 더 굵게 해줌으로써 더 커피 성분을 나오기를 지연시켜주는 오히려 멜리타에서 추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서 둘 중에 그날 커피의 상태나 디게싱 정도에 따라서 그 커피가 원할 수 있는 조건은 매번 바뀌기 때문에 사실 하리오가 정답이고 멜리타가 정답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건 그날의 레시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시 일단 멜리타로 돌아와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은, 멜리타는 리브의 개수가 많은 편이기 때문에 물의 통과 속도는 리브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빠른 편일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토출구가 작아서 물이 반침지되는 형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추출 속도가 좀 느릴 수 있다. 그래서 뭐 약간의 커피의 바디감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나올 수는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칼리타는 딱히 설명할 게 없어요. 방금 멜리타와 차이점들은 리브의 모양들이 이 끝부분만 일자로 되어 있고 얘는 빗살 무늬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자로 된 쪽이 원활하게 물의 추출 속도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빗살 무늬자가 있는 쪽들은 물의 경사가 있으면서 약간의 추출 속도를 지연시키는 효과는 이제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단점인 예로 보면은 이쪽 리브는 일자고 이쪽은 빗살 무늬이기 때문에 균일한 추출이 100% 된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이쪽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물의 통과 속도가 더 원활해질 수는 있다. 균일해질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멜리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웨이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아까부터 설명드렸던 뭐가 없죠? 리브가 없어요. 그렇죠? 리브가 어떤 걸 쓰느냐? 필터, 옆에 필터가 나올 겁니다. 자, 필터가 영상에서 나올 거예요, 여러분. 교육이사님이 계속 막 찾고 계시는데 준비를 안 해놨어요. 네, 자, 일단은 영상에서 일단 칼리타 웨이브 필터가 등장을 할 거고, 자, 그럼 칼리타 웨이브 필터로 인해서 리브의 역할을 하게 돼줍니다. 하지만 얘는 마찬가지 이제 칼리타와 다른 차이점들은 뭐가 다를까요? 모양이 틀립니다.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는 반대로 뭐 원추형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반대로 칼리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기본 베이스의 칼리타 같은 경우는 마름모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퀴즈가 고민점이 들어갈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쪽 면은 좁혀 있고 이쪽은 일자로 되어 있는 마름모 형태에서는 여기와 여기에 추출되는 속도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커피는 어쨌든 균일성이 중요한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하고자 나온 게 이제 원통형 또는 이런 칼리타 웨이브라고 할 수 있는 필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냥 원리상으로는 더 균일한 거는 맞아요. 과학적으로 봤었을 때도 원추형이고 물을 가운데 부었을 때 확산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같은 중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생기겠죠. 하지만 이쪽에서는 물을 떨어뜨렸을 때 물 자체내 확산할 수 있는 방향 자체나 그런 넓이, 깊이가 틀리기 때문에 약간의 균일성들이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근데 역으로 생각해보면은 다르게 물의 확산들이 일어나니까 좀 더 복합적으로 커피가 추출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될 수는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어쨌든 칼리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칼리타에 비해서 리브의 개수가 뭐 웨이브 형태의 그런 굴곡진 형태의 그런 드립 필터로만 사용이 되고 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좋고, 추출 속도는 웨이브가 더 빠른 편이에요. 왜냐면 리브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될 거는 이제 하리오, 고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하리오 같은 경우는 드리퍼 최상단 부분들까지 뭐가 있어요? 리브가 이제 달려있고, 약간의 너무 추출이 빠르게 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 곡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무 추출 속도가 확 빨라진다,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요즘 나오는 뭐 다른 드리퍼들은 아예 일자로 된 것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대회 때도 가장 많이 쓰이는 드리퍼로 알고 계시는데, 이 하리오 드리퍼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로 꼽기에는 모양의 디자인에 대한, 그리고 또 전체 커피에 내가 커피를 채우고 물을 채우는 만큼 다 리브에 걸쳐질 수 있도록 뭐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생겨요?
일단 균일성이 일단 가장 뛰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리오 드리퍼를 가장 좀 대회 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똑같은 세 잔을 나왔었을 때도 균일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드리퍼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의 크기는 밑에 있는 토출구의 크기는 큰 편으로서 추출 속도가 또 마찬가지로 빠를 수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노 드리퍼입니다. 얘도 모양상은 밸런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뭐가 있어요? 리브가 굉장히 짧습니다. 안에 보시면은 리브가 지금 보이는 그 고노 메이몬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고노는 뭐 타입에 따라서 리브의 길이가 약간씩 틀려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리브가 짧은 편에 속하는 고노 드리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브가 짧다라는 것들은 위쪽은 리브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커피는 하단 부분에서 추출이 많이 되고 위에서 반침지되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 푸어오버 방식이 아닌 뭐 정드립 방식을 쓰신다라고 할 때에는 내 물줄기 컨트롤이 원활하지 않을 때 좀 물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좀 생길 수는 있고요. 그리고 많이들 고노를 떠올리시게 되면은 점드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그것도 드립의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고노는 뭐 점드립을 해야 된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정드립을 하고 싶으면 그냥 점드립은 아무거나 다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고노에서 많이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까 물을 잡아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물이 떨어져서 물만 스며들게 하고 그 확산작용에 의한 추출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고노에서 좀 많이 쓰일 뿐이지, 점 드립을 꼭 여기서 물방울 똑똑 떨어뜨려서 해야 된다? 절대 아닙니다. 자, 고노 같은 경우들도 푸어오버라는 방식들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푸어오버를 쓰면 좋겠지만 이제 위쪽에 있는 균일한 추출이 안 될 수 있어요. 하단부는 추출 속도가 빠르고 위에 있는 커피들이나 물 쪽은 추출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하리오에 비해서는 균일한 추출이 되기가 약간은 어려워 보일 수는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토출구의 크기는 하리오보다 약간 작은 편? 그 정도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기 가장 쉽게 제가 어떤 걸 해볼 거냐면은,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할 건데 드리퍼에 대한 변수만 다르게 할 거예요. 드리퍼에 대한 변수만 다르게 해서 원두양을 20g씩 담아보고 푸어오버 방식으로 그냥 한 번에 250씩 물을 부어보겠습니다. 한 번도 물이 끊기지 않는 조건 속에서 그렇게 해서 물을 부을 거고, 물온도 똑같이 갈 거고요. 나머지 드리퍼들은 나머지 응용하시는 걸로, 그 정도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할 줄 알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물을 부어서 뜸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40g) 붓고 스타트 눌렀어요. 이쪽도 39.6, 39.8, 40.2, 0.3 정도 차이 납니다. 0.34. 자, 그 다음에 30초에 푸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리퍼를 생각보다 좀 작은 거기 때문에 1, 2인용이기 때문에 그냥 100, 150 나눠서 부을게요. 가장 강한 유속으로 하리오에 100을 부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0초, 고노에도 100을 붓겠습니다. 그 다음에 1분에 150을 붓도록 할게요. 여기도 1분. 좋습니다. 두 가지 이제 최대한 같은 조건에서 이제 모든 물줄기까지 이제 맞춰서 봤고요. 방울처럼 떨어지는 타이밍 때 그냥 시간을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 빠른 방울이냐 천천히 방울이냐 막 이러면 너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방울처럼 떨어질 때 시간을 스탑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리오 2분.
고노는 한 2분 10초 정도. 네, 그냥 지금 어쨌든 간에 최대한 변수를 조절을 해봤었을 때 그냥 드리퍼에 따른 차이로는 그냥 한 10초 정도 차이가 났다.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좀 보일 수는 있고요. 일단 그래도 고노 쪽이 추출되는 속도가 더 느릴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맛이나 그리고 또 커피 성분들은 동일하게 녹아져 있을지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리오부터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된 커피콩은 그냥 콜롬비아 후일라 스프리모 가장 균일한 콩을 좀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냥 콩을 썼고요. 스크린 사이즈도 굉장히 비슷하고 결점들도 많이 포함되지 않는 커피였습니다. 두 가지를 먹고 한 번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고노 쪽에서의 커피가 좀 더 약간의 바디감이 있었고 지금 봤을 때 마우스필로 뭔가 텁텁함이 좀 더 강했어요. 반대로 하리오 쪽에서 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센서리적으로 봤었을 때 맛을 감각적으로 봤었을 때는 약간 좀 더 가볍고 약간 이제 향미가 좀 더 섬세하다, 약간 이 정도는 좀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드리퍼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나는 입자나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실 때는 그냥 난 좀 커피가 좀 강하고 진한 걸 원해, 쉽게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고노를 좀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제 커피가 좀 더 가볍고 뭔가 화사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하리오를 좀 선택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능적 평가로 봤었을 때 나는 더 진하고 싶어, 멜리타 쓰세요. 그러면 되겠죠. 가장 추출 속도 느릴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TDS 기계라는 것들을 이용해서 농도는 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지금 최대한 비슷하게 추출했는데 드리퍼만 좀 바꿨잖아요. 그 농도, 커피가 얼만큼 물에 녹아 있는지 농도만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영상을 종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하리오 커피, 하리오에서 추출한 커피부터 한번 측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하고 보이네. (1.11) 1.25. 온도가 식어가면서 이제 측정값이 올라가게 되고요. 적정 온도가 됐을 때는 이제 측정값이 변하게 없을 겁니다. (1.31) 변화가 없을 때까지 측정해 볼게요. 1.31 변화가 없네요. 자, 그럼 하리오 쪽에서 나온 커피는 1.31 TDS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인즉슨 나머지 이제 98. 약 98.07 그 정도, 98.7이겠죠. 네. 그 정도 커피가, 그 정도가 물이고 나머지 커피는 1.31%가 커피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고노 측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5 약간 TDS가 한 0.04 정도 더 높게 나오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노에서의 추출 속도가 약간 더 느렸었고 그 약간 느린 차이로 일단 농도 자체는 더 진한 커피가 나오게 되었네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먹어봤을 때 느낌이 일단 계측 장비에서 보여지는 느낌이랑 이제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은 어쨌든 커피 성분들이 더 많이 뽑히게 되면서 추출 속도가 좀 더 느렸기 때문에 커피 성분들이 더 물속에 많이 녹아들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은 주어졌었고, 그렇게 해서 계측 장비에는 좀 더 측정값은 이제 높아질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게 됐고요. 네. 반대로 하리오 같은 경우는 추출 속도가 좀 더 빨랐기 때문에 커피가 물에 녹아들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은 짧았다, 뭐 이 정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좀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큰 차이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측정을 왜 하느냐가 이제 또 의미를 또 가질 수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1.3대의 커피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3개의 성분들이 뽑혔다라고 기본적으로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할게요. 근데 그 13개를 구성할 수 있는 성분이나 종류는 틀릴 수 있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이 TDS 기계라고 하는 부분들은 그냥 커피의 성분에 녹아든 개수만 체크를 하는 거지, 그 녹아든 성분의 종류는 체크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측정값이 비슷해. 근데 측정됐을 때 얘한테서 나올 수 있는 TDS도 비슷했어. 근데 맛은 틀려. 그래서 얘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커피가 얼만큼 녹아들었는지에 대한 따른 그런 한마디로 농도적인 관념만 관여를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활해봤을 때 이쪽 13개에서 뭐 신맛은 5개를 뽑혔고 나머지가 뭐 쓴맛 단맛을 포함할 수 있었다. 근데 여기서는 쓴맛이 5개였고 나머지 단맛과 신맛은 뭐 나머지를 포함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게 되면은 같은 TDS가 찍히기는 하지만 녹아든 커피의 종류, 한마디로 성분의 종류가 틀릴 수 있고 같은 커피들에도 뽑힐 수 있는 성분이 틀려요. 예. 그런 조건의 변수를 가정한 하에 같은 측정값이어도 얘네들은 커피의 맛은 틀릴 수 있구나를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얘네들은 아마 잘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TDS가 뭐 어떻게 측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뭐 골든컵 수율이 어떻게 변하고, 그랬었을 때 그래프상에 어디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무슨 맛이 좀 강해지더라, 그런 변수를 조절해서 얘네들을 그래프 값을 어떻게 떨어뜨려야지, 뭐 이런 전문가적인 지식들까지 이제 나중에 습득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뭐 TDS 기계로 커피를 하는 애들은 뭔가 이제 좀 잘못됐다, 이런 오류를 범하고 계신데, 그럼 본인이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커피를 뭐 전문적으로 안 하고 계신 일반인 분들한테 지금 소개드리는 편이기 때문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드리면은, 어찌됐든 간에 고노 쪽에서 커피 성분들이 좀 더 많이 뽑혔고, 그리고 고노 쪽에서의 커피의 맛들은 좀 더 진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리오 쪽은 그냥 가벼웠다, 이렇게 또 보실 수 있게 되고요. 이해되셨죠? 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은 블랙그라운드 커피랩의 유익한 교육 이제 영상들을 매번 만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수요일마다 매주 영상 수요일마다 업데이트를 노력하려고 하는데, 간혹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면은 영상이 이제 조금 늦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다음날 뭐 내일 모레 금요일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